자, 여러분 5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봤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특히 허가, 특허, 인가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뭔지, 관련 판례가 뭔지 정도를 확인하는데 그 정도 여러분 힘을 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와 특허와 인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자세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중요한 순서대로 볼게요. 외울 때는 공통수학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은 판단, 인식, 판단. 자, 판단이라는 것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어 없어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 공적 권위로 자, 존부는 뭐예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존부 또는 정부는 옳으냐, 그르냐를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확인은 기속행위일 것 같아요? 재량행위일 것 같아요? 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 존재와 부존재를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자, 해당 조건이 맞아지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예. 자, 할 수도 있고 뭐 당선인 결정인데 어떤 사람이 표가 500만 표고 어떤 사람이 300만 표인데 300만 표인 사람이 좀 더 마음에 든다고 300만 표인 사람을 재량으로 당선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표가 많은 사람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기속행위입니다. 자, 확인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자, 확인은 뭐가 발생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가변력이라는 게 발생한다.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못한다는 거예요? 직권취소, 쟁송취소? 직권취소를 못한다는 거고 행정청이 바꿀 수 없는 힘을 우리가 불가변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이런 표현으로도 확인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마치 사법부가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듯이 이것도 약간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힘은 당연히 없습니다. 확인에게. 자, 당선인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뭐 당선인으로서 어떤 법률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당선되었습니다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언가 권리 의무 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확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지. 말은 특허지만 확인이에요. 강학상 확인.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체결. 그 다음에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검사 처분. 아,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확인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자, 각각의 매번에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처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처분이 있다 없다를 모든 경우에 다 따지는 것은 우리 공부 방법에 맞지 않고, 처분이다 라고 판례에서 이야기한 판례를 외우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판사가 돼서 이게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처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 처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정도가 처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처분성 인정. 자, 행정심판 체결, 처분성 있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소송의 대상 적격 볼 때 처분 등 할 때 그 등이 재결이에요, 재결. 사실은.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심판 체결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친일재산 국가기속결정, 건축물 준공검사 처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특별하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성을 인정받은 판례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따로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요 두 가지는 요런 거를 그냥 확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증으로 넘어갈게요. 공증. 자, 공증은 기본적으로 판단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이라고 하면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경우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 마찬가지로 자, 당연히 기속행위겠죠.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역시나 처분성이 세모할 필요 없어요.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자, 먼저 처분성 있는 판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대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지목 변경 신청 을 했는데 이거를 거부했어. 거부를 우리가 반려라고도 하죠. 반려행위. 자, 여러분 보세요. 지목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사람의 권리무관계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토지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목 변경 신청이 포인트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 자, 토지대장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땅의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변경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권리무관계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로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 변경 신청, 비슷한 의미죠.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처분성 인정했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되지 않은 판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은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에 자,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자, 여러분, 토지 대장에서 명의를 제가 A인데 A라는 사람이
토지대장이 그 해당 토지 소유자인데 B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의 실소유주가 변화가 생기나요? 변화가 안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 토지 대장에 이름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는 우리가 기록한 차원의 문제인 거고, 이걸 내가 안 바꿔줬다고 해서 너의 권리무관계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의 명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야. 지목 변경은 그 사람이 거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이 결정이 되지만, 이름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토지 소유 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대장에서의 삭제. 행위. 자, 내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내 건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게 된 건가? 그렇지는 않죠. 다른 요건으로 무허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지, 대장에, 자, 예를 들어서 실수로 제가 여러분에게 출석부를 불렀는데, 제가 출석에서 여러분 이름을 안 불렀어요. 실수로. 여기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학생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출석부는. 여기 명단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정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특허청장의 상표권 말소 등록행위. 자, 여러분, 상표권이 말소된 것은 다른 이유로 말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기간이 다 됐다거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소되었습니다 라고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말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를, 자, 말소를 등록한 행위는 이거는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말소행위, 이것도 말소. 자,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도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자동으로. 법인이 오랫동안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말소돼요. 그러면 다른 이유로 말소된 것을 등록했다고 해요. 그거를 말소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권리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행위. 이것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내 권리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증이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치? 첫 번째로는 이런 판례들이 공증이야. 이렇게 어떤 대장에 뭔가를 기록하고 공적으로 뭔가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과 같은 무언가를 이렇게 사용처를 바꾼다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갖지만 나머지 것들은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통지 보도록 할게요. 통지. 자, 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리는 행위죠.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 이것도 역시나 시험 문제는 처분성 유무입니다.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대집행할 때도 다시 공부할 건데 대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계고가 있어요. 이런 거 처분성은 있습니다. 처분성 있고 대집행 개통 대집행 영장을 통보합니다. 대집행 할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것도 권리관계 변화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거 그것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도 처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일단은 요거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집행 계고는 별도로 중요해서. 대집행 계고 자체가 중요해요, 대집행 들어가면. 자, 그리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조교수. 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 통지.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조교수가 임용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만약에 2년이면, 자, 이제 조교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통지해 주는 것은, 말은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한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당신 자르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만료기간이 지나면 모든 조교수들이 다 임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교수 2년 됐다가 2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정교수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기한은 임용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보세요. 공무원의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정년이 65세예요. 그러면 65세가 돼서 당신은 이젠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그 인사발령 때문에 이 사람이 퇴직된 건가요? 아니지. 정년이 돼서 퇴직이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자, 알려줌으로써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면 위에 거. 이거는 이제 당연퇴직 인사발령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번에 국세환급금이 500만 원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것에 불과한 거지. 이들의 어떤 이 결정 행위로 인해서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권리의무의 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행위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청에서 경계, 측량 및 표지 설치. 자, 요만큼이 이제 뭐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 땅이에요. 이만큼 땅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요쯤에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공원이라고 하는 여기 펜스가 이렇게 딱 쳐져 있었어. 그래서 누구나 이쪽은 이 사람은 이 A씨는
이 땅은 공원 땅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건축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하려고 했던 차에 갑자기 공원관리청에서 땅을 측량해 보니 공원에 해당하는 땅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경계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측량을 했고 경계를 측량했고 그거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 여기까지가 공원 땅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여기에 펜스가 쳐졌다는 이유로 옛날에 여기 펜스 쳐져 있는데 이 펜스를 치우고 펜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원래 공원 땅을 이게 공원 땅이라고 알리는 것에 불과한 거지. 내가 표지를 여기 설치했다가 여기 설치해가지고 공원 땅의 규모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었어. 근데 다만 옛날에는 여기에 편의적으로 펜스를 쳤던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다시 측량해서 여기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권리무관계 변화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건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느냐? 수리 보겠습니다, 수리. 수리. 자, 수리라고 하는 것은, 자,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 여러분, 이 수리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쟁이 약간 있어요. 학문적 논쟁이 약간 있어. 이견들이 약간 있는데, 이제 다수설이나 판례 입장은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수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수리는 당연히 있어야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도 수리 있어? 수리 있죠. 그 수리까지 합쳐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의 얘기사는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수리를 얘기할 때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가 아니라 이때의 수리는 수리 요하는 신고의 수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왜? 봐봐. 여기서 수리가 뭐래?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신고에서도 사인의 공포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에요. 신고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지. 기억나시죠? 그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죠. 그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좀 통설입니다. 좀 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리도 역시나 기속행위여야겠죠. 자, 기속행위여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직서 수리. 여러분, 내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닌가요? 직원이지. 그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 난 잘리는 거죠. 그쵸? 사직서 수리.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서 수리. 이 정도. 행정심판서 수리.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사직서 수리하고 사직서 수리에서 이 수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공무원 사직서 수리는 특이하게 형성적 행위의 성질도 인정됩니다. 당연하죠. 공무원 임명이 형성적인 거잖아요. 그쵸? 특허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근데
그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이 된다 하고 나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의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 내일부터 고양시청에 출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 수준의 권리가 여러분에게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장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사직하는 거하고 공무원 사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형성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적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서의 공무원 사직서 수리는 좀 특이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만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기본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자, 기본행위가 무효거나 또는 부존재했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사직서를 낸 적이 없는데 사직서 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 걸 기본행위라고 하는 거야. 요 앞에 행위. 자, 기본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일 경우는 수리는 당연히 무효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리의 부종성,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기본행위가 무효, 효과가 사라지면 수리도 당연히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부종성이죠. 간단한 부종성.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제목 옆에다가 별표 밑줄 그어주세요. 분쟁을 전제로 한다. 판단 행위이다. 불가 변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의의는 됐고요. 두 번째 성질에서 두 번째 줄 후단에 무슨 행위다? 준사법적 행위다. 자, 이거는 준법률행위적이라는 의미하고 준사법적이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준법률행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행위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준사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듯이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기속행위.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효과 쪽으로 오셔서 259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불가변력 발생. 자, 그리고 1번 판례 별표.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 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물 거래 사용 수익 거래 수익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 하자의 정도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허가에 대한 자, 준공검사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물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자,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도 별표 쳐주세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 뭐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다. 자, 1번 판례, 3번 판례 별표 쳐주고 처분성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B번 공증 분쟁이 전제되면 안 되고요. 인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증명한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260페이지 자체를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판례 261페이지 1번 판례 인간 증명행위. 자, 인간 증명행위는
자, 이게 지금 인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처분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합니까? 이거는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처분성이 없다. 일종의 추심은 주시면 되겠어요. 처분성이 없다. 자, 반면에 2번은 별표 쳐야지. 2번. 자, 지목 변경 신청의 반려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3번도 역시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똑같다기보다는 토지 변경. 아까 제가 토지 변경 지목 변경 있죠? 여러분 제 필기에 지목 변경 위에다가 토지 플러스 토지 분할도 해줘요. 토지 분할. 지목 변경이 처분성이 있으면 토지를 분할할지 말지도 당연히 처분성을 갖겠죠. 필기에다가 추가시키려는 거예요. 필기에다가 플러스 토지 분할. 자, 그래서 3번 판례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6번 판례 별표. 자, 무허가 건물 처분성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하는 것도 처분성 없고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볼게요. 통지. 자,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습할 때 판례를 읽어보는 거고요. 제가 표시한 판례만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해드린 판례는 가능하면 외워주시길 바래요. 외워주시면. 왜냐하면 여기 없는 판례도 좀 있어서 제가 필기를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다 합쳐서 정리가 돼야 돼요. 통지는 여러분 판례만 보겠습니다. 통지는. 자, 2번 판례 별표. 262페이지 2번 판례 별표. 자, 교원 재임용 거부 통지. 자,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 그래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당신과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대지편 개고 영장 통지 별표 쳐주시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러분 2번 공무원 임용 결각자가 공무원으로 된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통지한 것은 통지 처분이 아니다 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당연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이 안 돼야 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공무원 임용 나이 제한 있죠? 나이 제한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16세가 공무원이 됐어. 근데 그거는 결격 사유잖아. 나이가 안 되니까. 임용 결격 사유죠. 그런데 실수로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이 때문에 원래 안 됐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 처리를 합니다. 그냥. 그런 것은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퇴직 인사발령이나 마찬가지로 잘못된 공무원 임용, 위법한 공무원 임용, 그것도 처분성 없습니다. 그거 해지하는 것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리. 자, 수리. 자, 수리는 이건 뭐 개별법에 따라서 워낙에 달라지기 때문에 뭐 따로 체크할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수리 체크하지 맙시다. 수리는 제가 필기해 드리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자, 오늘 세 번째 행정작용으로 첫 번째 행정입법, 두 번째 행정행위, 그 다음에 부관. 그런데 부관은 여러분 다른 말로 단서 같은 걸 의미한 단서. 붙이는 단서라는 뜻이에요. 이 붙자가 붙일 붙자거든요. 그러면 행정행위에 붙이는 단서라는 뜻입니다. 행정행위에 붙이는 단서.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붙여진 부가된 자 종된 규율. 자 의미에서도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요? 부종성이 드러나죠. 그러면 행정행위와 부가대 관계는 주종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부관도 역시나 부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종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전에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왜 부관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합니다. 왜 부관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자, 행정행위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뭐 신축성, 경제성, 위해서 부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일반 응시적 영어포괄 신청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영어포괄을 해줘야 돼. 영어포괄을 해줘야 되는데 위생시설이 약간 미비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관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거나 불어를 내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충분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관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반 응시적 영어포괄을 해주면서 위생시설을 언제까지 완비하라고 하는 종된 규율을 붙이면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관을 마음대로 붙이면 또 어떤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장점을 얘기한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행정의 재량이 너무 커지겠죠.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조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자꾸 행정청이 뭔가를 붙일 수가 있겠지. 이거는 완전히 내가 봐도 영업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영업해라는 등 무슨 음식만 팔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관이. 자, 그런데 장점이 더 크니까 유지되는 제도겠죠. 그쵸? 탄력성과 신축성, 경제성에서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자, 이 표현을 알아.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그 얘기는 법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런 부관을 붙이라고 정해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행정행위로서의 부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그러니까 부관을 붙이라고 해서 붙인 거는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관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붙일 때 우리는 학문적 의미의 부관은 그런 부관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부관을 붙이는 것은 그것도 좀 부관이라고 부르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부관은 그냥 법정 부관이다 라고 부르고 그 법정 부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앞으로 이야기하는 부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적 의미의 부관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재량으로 붙이는 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정부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수정부담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원래 신청했던 행정행위와는 다른 내용의 부담이 붙는 거를 수정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흥주점하고 여러분 유흥주점 허가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다르겠죠. 근데 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냈는데
거기 행정청에서 아니야 유흥지점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일반 음식점 영업해 하고 술 팔지 말고 뭐 영업시간도 딱 제한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나는 술 팔려고 지금 영업허가 허가를 냈는데 지금 이걸 수정해서 그렇게 부담을 붙여줘. 그런 완전히 딱 그래서 허가는 내가 낸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척 하면서 술을 못 팔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행정위 자체의 내용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원래 신청한 행정행위의 내용을 훼손하는 걸 수정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정부담. 자, 수정부담은 부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수정부담은 부담이 아니라 이미 부담의 성격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이건 부담을 넘어갔고 그냥 우리가 수정 허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수정 허가로 본다. 자. 여러분 사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법정 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부관이 아니다. 수정 부담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법정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 부담은 허가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지 새로운 허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 기, 그쵸? 부, 설, 사, 법. 이거 순서만 좀 바꿀게. 법, 사. 안 바꿔도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부담의 종류가 이렇게 6가지예요, 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거 다 할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일부 배제, 사후 부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조건부터 조건, 기한, 부담 요 순서대로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사후 부관 요 순서대로 어떤 부관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부관의 종류에서부터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기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담에 대한 부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고 자, 요 6가지에 대해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